안녕하세요. 화상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상관제 최신 현황 2023년 2월 8일 날 다음 주에 이제 진행하는데 사실상 이제 뭐 다 조사를 하고 보고만 앞두고 있는 건데 신건은 없습니다. 마지막 집회에서 이제 신건은 없고 속행 사건 그동안 이어져 오던 사건 8건하고 이제 채권 조사 2건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인 청구 1건을 진행합니다. 총 11건만 진행됩니다. 보통 이제 뭐 한 3, 40건 진행되는데, 가볍게. 그래서 이제, 사건을 보면, 이거는 이제 선고 사건이 10월 17일 날 사건인데, 지금 그 아래에 있는 그 부인 청구가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그럼 이건 계속 속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두 번째 사건도 10월 17일인데, 예금 한가는 완료했고요. 이건 이제 망이라고 써져 있는 거는 상속재산 파산입니다. 망 누구누구의 파산, 망 누구누구의, 망 홍길동의 상속재산, 이런 식으로. 채무자는 그렇는데, 이제 신청인은 이제 실제 한정승인자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특이사항은 이제 예금 한가는 완료했고요. 예금 한가 한 8천 정도는 해놓고, 이제 나머지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 중에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그러니까 망인의 보증금이 한 1억 얼마가 사라졌는데 그 임대차 계약 어떤 해지 과정에서 임대인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이 자꾸 좀 틀려지고 뭐 명확한 돈이 뭐 몇백이면 넘어가는데 1억 이상이나 되는 돈이 명확하게 그 돈이 진짜 반환된 건지 반환됐으면 뭘로 반환됐는지 통장으로 됐는지 현금으로 됐는지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영수증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지금 제출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관제인도. 저희가 이제 수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수사는 아니지만 부인 청구를 통해서 실제 당사자를 이제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임대인은 자기가 항변을 해야 되죠. 망인이 돌아가기 전에 살아생전에 돈을 지급했다든지 그 돈은 어떻게 지급했다든지 그 증거를 내놓을 겁니다. 자기가 왜냐하면 그 증거를 못 내면 그대로 독박을 써야 되죠. 그래서 이 소송은 상당히 지금 중요한 소송입니다. 최근에도 이제 작년에도 제가 망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에서 망인의 그 상대방을 상대로 예를 들어서 망인의 부동산이 친척한테 넘어갔고 망인의 통장에서 한 2억 정도가 사라졌습니다. 이체되거나. 그래서 그 사람들을 상대로 뭔가 석연치 않아서 소송을 했더니 뭐 근저당 채무는 다 갚고 나머지는 이제 상당수의 돈을 거의 다 내놓기로 해서 화해가 최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상속재산, 왜냐면 이제 죽으면 모든 게 끝난다라고 생각해서 죽기 전에 뭐 좀 여러 가지 어떤 수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합당한 수도 있지만 좀 문제가 되는 게 있죠. 그렇죠? 채무를 좀 의도적으로 채무를 늘리거나 혹은 채권을 이제 뭐 만들어내는 경우겠죠. 그 다음에 이제 11월 14일 세 번째 사건은 요 송달이, 채권자에 대한 송달이 지금 3명이 안 되고 있는데, 대리인이 공고가름 신청을 해서 이제 판사님이 공고가름을 인용하면 이거는 제가 깜빡하고 폐지 면책인지 자신이 없어서 비워놨는데, 뭐 만약에 송달이 계속 더 해야겠다 그러면 속행이 되고 공고가름을 인용해서 그냥 끝내기로 했으면 이건 폐지 면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작년 9월부터 이어져 온 거, 이 사건은 이제 한가 다 완료해서 아니 한가가 아니라 그 송달이 다 완료돼서 폐지 면책 예정입니다. 이것도 채권자가 많으니까 예납금이 이제 좀 많이 예납한 사건 같습니다. 위에 거는 이제 부인 청구한 걸 보니까 이거는 이제 보증금이 억대가 넘어서 좀 조사할 게 많고 이거 보듯이 소송을 하잖아요. 그렇죠? 잔존 예납금은 좀 많이 책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이거는 이제 화해 완료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망 누구누구의 상속재산. 근데 이거는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재산을 조사를 해보니까 부동산이 이제 뭐 조카한테 넘어가고 금원이 자기 오빠한테 넘어가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걸 다 분석을 해보니까 뭐 여러 가지 어떤 좀 딱 들어맞는 게 없고 거짓말로 이제 하다가 결국은 다 토해내게 생겼죠. 그래서 이제 화해가 완료됐습니다. 이제 돈 조금 일부 반 들어갔고요. 이제 한 달에 10달 거쳐 받기로 했으니까 한 10월, 11월에 끝납니다. 상속재산 파산은 면책과 관련 없죠. 순수하게 법인 파산처럼 청산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신청인은 이제 투명하게 신청인은 이제 출석도 안 해도 되죠. 6번 10월 17일부터 이혼이 두 번째 저건데 이건 폐지 면책됐습니다. 또 폐지 면책. 그 다음에 이제 7번은 마찬가지로 7번은 부인 청구 중입니다. 부인 청구 중. 이것도 아마 그 보증금 반환 청구 수준일 거예요. 아니면은 이제 그쵸, 부인 청구가 대부분 보증금 반환 청구입니다. 지금 쟤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7번 요거는 이제 부채가 이제 뭐 100억이 넘지만 워낙 오래된 일입니다. 2006년에서 17년, 10년, 13년까지 일어난 돈의 흐름을 잡아야 되는 건데 피해자들이 이제 채권자죠. 채권자로서 이제 이의제기를 해도 조사가 만만치 않고 워낙 오래된 일이라서 일단 뭐 자료는 좀 제출해라 그랬습니다만 뭐 일단은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속행되는 거는 부인 청구와 연관된 거, 추가 조사가 필요한 거, 그 다음에 송달이 지체돼서 이제 개인 채권자가 특히 많을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하죠. 이런 경우는 보통 2번 정도만, 2번 내지 3번에 끝나죠. 그래도 여기 좀 속행이 많이 된 거는 6번, 그렇죠? 6번 된 것도 있고 6번이 기본이죠. 속행 많이 된 거는. 부인 청구와 관련된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회생법원에서 기본 방침이 추정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추정시켜버리면 사건이 좀 방치될 우려가 있다는 얘기죠. 판사도 마찬가지고 관제인도 마찬가지고 혹시 이제 까딱 잘못하면 처박아 두고 관심이 없다 보면 까딱 잘못하는 순간에 그냥 확 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사건을 속행합니다. 아마 심지어는 요 사건 지금 요 화해된 거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월 달에 이제 5천만 원에 화해를 했어요. 2,500만 원 받았어요. 통장으로 관제인이 업무용 통장으로 받아서 이제 나머지 2,500은 뭐 몇 달 내로 들어온 게 아니라 당사자가 월 뭐 250씩 10개월을 분납하겠다. 그래서 목회했습니다. 이거는 저 면책과 관련 없는 거거든요. 일반 그냥 생전 파산에서는 돈을 좀 깎아주더라도 뭐 한 3개월에서 최단 한 4, 5개월 만에 끝나도록 유도할 텐데 이거는 상속재산 파산이고 채권자들의 어떤 청산이 마지막이죠, 여기서. 그래서 최대한 이제 환가 포기도 자제하면서 소송도 이제 이끌었고, 그 다음에 그 돈 받는 것도 깎아주는 것보다는 좀 시일이 오래 걸리더라도 채권자들이 어떤 이익을 위해서 10개월을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아마 원래는 옛날 같으면 추정하죠. 근데 추정을 아마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2월 달에서 4월 달까지. 그럼 그 사이에 이제 돈 얼마 들어갔다 이거 보고하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조사 안 했으면 조사하고요. 채권 조사를 하면 되지, 미리. 그쵸? 채권 조사. 이것도 한번 채권 조사를 한번 실익이 있으면 채권 조사를 해야 되겠죠. 지금 생각이 나네요. 채권조사 기일 지정 신청을 해서 채권조사라도 해놓는 겁니다. 그 사이에. 돈 들어오기 전까지 채권조사도 한 2달 걸리거든요. 지금 2월 8일이니까 다음 기 4월 19일이니까 4월 19일 날 채권조사 기일 지정 신청을 해서 채권조사를 하도록 하면 4월 달에 이제 채권조사를 끝나죠. 그러면 4월 달부터 5, 6, 7, 8, 9 2, 3, 4, 5, 6, 7, 8, 9, 10, 11 11월 달까지니까 6개월 이상 더 기다려야 되죠. 그 사이에 채권 조사라도 제대로 해놓으면 뭐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속행을 하죠. 추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채권 조사를 두 건을 했는데 하나는 이제 특별 조사입니다. 원래 이제 12월 달에 12월 19일 날 끝났어야 되는데 채권 조사 신고 기간 이후에 채권 그 신고를 한 채권자가 있어서 이런 경우는 이제 특별 조사, 그 채권자가 송달 비용을 좀 일부 납부하고 채권 조사를 했지만 다 시인하는 사건입니다. 채권 조사 다 시인했고요. 요 사건도 시인했습니다. 채권 조사가 어려운 게 2월 8일 날 채권 조사를 하면 채권 조사 기일이죠. 실제로 이제 법원에다가 채권 조사표, 채권 시부인표를 냅니다. 그거는 이제 통상 판사님 취향에 따라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 일주일 전에 내고 일주일 전에 내도록 합니다. 최소한 4일 전에 내도록 하는데 문제는 2월 1일 일주일이거든요. 채권 조사 신고 기간이. 그 기한을 넘어서 2월 1일에서 2월 8일 사이에 제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치기한은 분명히 있습니다. 각 사건별로. 그럴 때 다시 계속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기각시킬 수가 없고 관제인이 다 집계를 해서 2월 8일 날 인정을 하면 채권 신고의 효력이 인정을 해주거든요. 특별조사를 안 받아도 됩니다. 관제인이 다른 누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요. 관제인이나. 그래서 이제 채권조사는 항상 2월 8일까지 계속 체크를 해야 됩니다. 추가 신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2월 7일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다가 이제 가장 황당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게 2월 8일 날 이제 채권조사를 마쳤는데 2월 9일, 10일 날 신고하는 채권자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나가리 시키는 게 아니라 그 채권자한테 기회를 줘야 됩니다. 돈을 얼마를 납부하면 당신들한테는 채권조사 기일을 특별조사를 특별기일, 채권조사를 위한 특별기일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까 할래 말래. 그러면 몇 푼이나 나오면 하죠. 당연히. 그 송달료보다 보통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 그때 2월 8일 날 끝난 채권조사는 일반 채권조사로서는 끝나지만 다시 뭐 3월 달이나 4월 달에 특별기일을 잡습니다. 채권조사를 위한 특별기일. 그래서 이제 그만큼 지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채권조사라는 게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신경을 써야 됩니다. 돈 나눠주기 전까지만 채권 배당 제외 기간 전까지만 채권 신고를 해도 그거 다시 배당을 스톱하고 다시 또 채권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옛날에 어떤 판사님은 돈 나가기 직전까지만 조사를 하면 다 스톱하고 새로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법적으로는 배당 제외 기간 종료 기간까지만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채권 조사를 할 수가 없는데 뭐 그때 말로 돈 나가기 전까지 신고하면 다시 채권 조사해서 돈을 n분의 1로 조금이라도 나눠주는 게 파산에 적합하다라고 해서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이번엔 다 시인했고요. 만약에 시인이 안 되면 이의통지를 보내서 그 상대방은 채권자는 이의통지를 받은 채권자는 관제인 상대로 채권 조사 기일 날부터 한 달 이내, 그러니까 3월 7일까지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조사 확정 재판을.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조사 확정 재판은 이의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한 달이 아닙니다. 그걸 잘못 알면은 이 기간을 도과시키는 채권자가 있습니다. 반드시 집행기일부터 채권 조사 기일부터 한 달입니다. 그거를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알아두라고 해도 알 수가 없죠. 그런 일이 그러니까 그때는 그 고지서 갖고 통지서 갖고 변호사나 법무사 찾아가서 변호사 법무사는 책을 뒤져보겠죠.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지? 이거 이때부터 한 달이구나. 그렇죠? 근데 그때 만약에 받은 날 언제예요? 받은 날부터 한 달 이내를 했다가 나중에 도과시키면 그 소송의 어떤 성패와 상관없이 위자료 물어줘야 됩니다. 몇백만 원, 그렇죠? 1,000만 원 넘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도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이게 이 불변 기간과 관련된. 그렇죠? 여기서 가끔 사고가 터질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부인 청구. 이거는 이제
부인 청구는 이거는 이제 보증금을 채무자가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아마 강제집행이라든가 가압류 가처분이 들어올 것을 예상을 하고 본인 명의로 이제 1억 얼마가 돼 있던 1억 정도 돼 있던 보증금을 잽싸게 뺀 다음에 모친이 계약하는 데다가 이제 합쳐버린 겁니다. 그 돈을. 그리고 같이 사는 거죠. 물론 그 돈은 채무자의 진술로는 뭐 모친, 어머니나 아버님이 도와줬다. 다만 그 당시에 여러 무슨 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어머니가 아닌 자기 명의로 해놓은 거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돈은 실질적으로 그 돈을 대준 모친이 거기 때문에 관제인이 부인 청구는 부당하다. 이거죠. 그렇지만 관제인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는 금융실명제를 취하고 있고 임대차 계약도 형식상 계약 명의자의 돈으로 보죠. 명의신탁 자체가 인정이 안 되죠. 사실은 금융이나 이런 그렇죠? 금전 관계에서는 그냥 돈을 습득한 사람 거죠. 돈을 송금 받으면 그 즉시 그 받은 사람 거죠. 임대차 계약이 아들 명의로 하더라도 아들 거죠. 내부적으로야 이제 뭐 증여라든가 대여관계 뭐 이런 건 성립할 수 있어도 대외적으로는 명의자 거죠. 명의자. 실명 명의자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적절한 금액으로 좀 화해를 했으면 좋은데 워낙 고집을 부려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부인 청구를 때린 거죠. 이게 금액이 뭐 만만치 않습니다. 1억 2천인가 그래요. 그래서 지금 부인 청구에서 이제 연전연승하고 있는데 이 부인 청구도 저는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6건인가 5건 이제 이거 하나 끝났죠. 지금 6건인가를 제기 중이에요. 그래서 부인 청구가 역대 이렇게 6개가 동시에 진행 중인 케이스는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 금액도 몇백만 원 하지도 않죠. 다 최소한 5천, 억이 넘습니다. 반환해야 될 돈이. 그만큼 뭐냐면 삶이 팍팍하고 어떤 이제 도산으로 들어오야 되는데 이제 그 뻔한 거를 이제 알고서 재산을 지키기 위한 어떤 재산을 지키기 위한 뭐 빼돌렸다기보다는 재산을 지키기 위한 노력일 수도 있지만 뭐 채권자 입장도 있죠. 그래서 뭐 관제인이 이제 채권자들을 위해서 채권자들 대표해서 부인 소송을 제기하는 거고 그 당하는 수입자는 이제 최대한 자기는 정당하다. 부인 청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최종 판단은 누가 하냐면 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법원에서 하고 만약에 불만이 있으면 이의 제기를 하고 이의 소송을 하고 또 상소를 하고 상고를 하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판단이 나오는데 그만큼 이제 면책 기간은 늘어지죠. 보통 한 3년, 뭐 2, 3년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미국처럼 조기 면책 제도를 도입하자. 일단 사실은 이거 봤을 때 채무자를 면책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왜냐면 어머니나 부인인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는 이미 가압류 같은 걸 해놨거든요. 그래서 채무자가 비록 뭐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지만 과감하게 재량 면책을 해주고 어머니하고의 어떤 그 소송만 남겨두는 거죠. 1년이든 2년이든. 그래서 결국 나중에 관제인이 이기면 채권자들은 그때 배당을 받는 거고 2, 3년 후에 관제인이 지면 뭐 채무자는 이미 면책됐으니까 관제인은 그냥 바로 사건을 그냥 종료시키는 거죠. 그때. 그래서 파산 폐지나 파산 종결 전에 조기 면책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도. 반드시 파산 폐지나 파산 종결을 면책 그와 동시에 혹은 면책 앞에 할 필요도 없죠. 면책을 하고서 나중에 해도 문제 없죠. 도산 이런 게 청산 절차인데 파산 폐지는 늘 얘가 얘기했죠. 채권자한테 나눠주지 않고 끝내는 거라고. 열심히 소송했는데 돈이 있으면 나눠주고 돈 없으면 못 나눠주고. 근데 채무자는 미리 면책하고. 물론 사건을 선별해야 되겠죠. 면책 불허가 사유 있는 건 제외입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미리 면책을 해주면 그쵸? 화해도 안 되고 아나무인이죠. 이건 왜냐면 자기가 자기 1억
계좌를 어머니한테 붙여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은닉으로 볼 수도 있죠. 부당한. 이런 사람 말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시골에 부동산이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이 잘 안 팔려요. 지분으로 돼 있고 또 뭐 땅은 넓은데 근데 좀 오랫동안 기다리면 사람은 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채무자를 과감하게 면책시키고 관제인이 뭐 대법원 사이트에다가 계속 올리고 그리고 이제 수시로 현지 공인중개사 분들한테 이제 소문을 내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몇 년 후에 땅 임자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죠. 그때 뭐 몇천만 원에 팔릴 수도 있고 그러면 채권자들은 뭐 채권자들 위한 길이죠. 꼭 그게 부동산뿐만 아니라 뭐 이제 매각형 사건에서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미수금 소송을 한다. 채무자가 이제 누구한테 미수금 소송을 했는데 상대방이 이제 재산도 있어서 가압류를 해놨지만 그 소송 자체가 꽤 오래 걸릴 수도 있죠. 소송을 해서 이제 강제 집행을 하고 마찬가지로 경매를 하다 보면 또 비용도 많이 들죠. 그런 경우는 되게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채무자로 하여금 비용이나 이런 거를 예납받는 조건으로 딱 해놓고 이제 조기 면책시켜주는 거죠. 조기 면책시켜주고 이제 관제인은 열심히 소송을 해서 뭐 1년이든 2년이든 소송을 열심히 해서 채권자들한테 환가 배당을 해주는 거죠. 부동산 매각형 이런 식으로 이제 미수금이라든가 잔존재산 정리하는 경우 면책 불가 사유가 없죠. 이 경우에는 채무자가 뭐 빼돌린 것도 아니고 원래 자기가 가치 없는 부동산을 가진 것 뿐이고 미수를 정리 못해서 들어왔지만 장부상으로 남아있는 미수는 결국 관제인이 재산관리인으로서 재산관리처분권을 가진 자로서 소송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다만 그 소송이나 집 경매 과정 상대방이 화해에도 응하지 않고 뻗대고 그 다음에 보존처분도 완벽해요. 상대방 재산도 다 잡아놨어요. 그럴 때는 이런 조기면책 제도를 시행하는 것도 뭐 이건 이제 작년에 어떤 부장판사님이 관제인 간담회에서 이제 발표를 했고 늘 가끔씩 등장하는 제안인데 결국 이제 실무에서는 만만치가 않죠. 그래도 될까 이걸 미리 면책해주면 실제로 사건 자체가 잘 안 끝나는 경우가 많죠. 좀 협조를 안 해준다거나 그렇죠. 그런 좀 우려가 있어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좀 선별적으로 어떤 경우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줘야 될 사건을 좀 유형화해서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진행할 사건을 하면서 이제 조기면책 제도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부인 청구가 최근에 많이 늘었습니다. 부인 청구가 저도 한 6번, 7번 하나 해결됐고요. 대여섯 번을 하고 그 관제인이 부인 청구할 정도면은 웬만한 거는 잘 안 합니다. 왜? 상대방이 재산이 없으면 안 해요. 이겨봐야 뭐 그쵸 시간만 끌고 채무자 면책만 들어가고 뭐 기분만 좋지 또 뭐 그 실익이 있어야죠. 그래서 부인 청구는 반드시 가압류 특별한 사유 요정이 없는 한 가압류라든가 가처분을 해놓고 스타트를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실효성이 있죠. 그래서 부인 청구가 늘어나고 있다. 그런 경향을 한번 말씀드려보고 조기면책제에 대해서 언급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